페이퍼 스피치법이라고 이번에 발의를 했잖아요. 예. 그것도 이제 지금 문재인 지키기 내지는 뭐 그런 거잖아요. 네, 그게 국가기관이죠. 헌법기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라든지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법원 근처에서 100m 이내에는 그거를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해놨잖아요.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하나 대통령 사저라는 걸 넣는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전 대통령 사저가 지금 대통령 실제 사저도 사저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보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시위할 수 있고 사저는 못하게 돼 있는데 전 대통령의 사저가 그러면 국가기관이냐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항상 민주당이라고 하면 따라붙는 단어가 내로남불인데 그 민주당이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냐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사실 자격이 없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.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법상에서는 지금 이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쓰여져 있는 문구, 그 다음에 그 데시벨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의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잖아요. 그건 민주주의에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. 내 삶이,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삶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권이라고 그러죠.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도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시위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.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표출을 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 한 마음속에 감정으로 그 시위를 하는 거는 사실 시위 방법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또 누군가 또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뭐 사저로 지방을 내려갈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, 그죠? 예, 이명박 대통령 뭐 그때 있을 때도 앞에 가서 시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양쪽 다가 지금 입장이 바뀐 것 뿐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도 저희 당에서 우리 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이나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이게 옳은 건지를 판단해야지 당 중심으로 내와 의견을 같이 하는 정당 중심으로 그렇게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. 하여튼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입장, 민주당 입장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민주당 좀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볼 필요도 있겠다. 그럼요.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팬덤 정치의 폐해를 본인들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.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에게 저희가 4년마다 받는 거예요.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이제 팬덤 정치를 인해서 내 정치적 소신과 다르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정치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. 지금 이제 2년 되셨죠? 예. 2년 동안 해오시면서 소회는 어떻습니까? 해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? 네, 당에서 역할도 좀 사실은 많이 커졌고요. 그리고 참 귀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. 제 임기가 보통 4년인데 4년 안에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.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제가 1년 좀 지나면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야당으로 돌아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또 뭔가 더 긍정적인 이제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제가 기분 좋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의 모습이
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비춰지는 모습은 조금 더 부족한 게 많겠지만 당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다시 표출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수렴되고 있다는 겁니다. 저는 그런 점은 저는 민주당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. 한 방향으로 모두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사람은 보는 관점과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느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일 때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문화 그런 게 우리 당내에 정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. 일반 그냥 그 국회의원가 의정활동하고 그러니까 오늘 대변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? 그냥 이제 의정 활동에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뭐 입법 활동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 현안 같은 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행위를 조금 적게 했죠. 사실은 했는데 원내 대변인이 되고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거치면서 여성 본부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인 것도 다루고 있지만 원내대변인을 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 국회 원내 사항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구조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법이라고 하는 법을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. 네,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 법이 뭔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회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죠, 사실 제가. 그리고 그걸 또 직접적으로 제가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공부를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렇죠. 어쨌든 뭐 그냥 어떤 당에서도 어쨌든 원내 쪽에 대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, 부담이 되죠. 한마디가 어쨌든 뭐 또 바로 언론 나가서 또 그게 이제 예, 공식화되기 공식화돼 버리니까 그 아까 초반에 지방선거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유일 지방선거 전체 어떤 뭐 선거 평가라고 얘기해야 되나? 전체 평가는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? 국민의 입장에서는?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제일 첫 번째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큰 방향의 국정 방향을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.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께서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어렵거든요.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는 허니문 기간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저는 더 좋은 시그널이 처음에 후보자로 나왔을 때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점점 지지율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저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뭐 그걸 평가받았다고 생각해요. 국민의힘이 평가받았는 점은 그런 점이고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시작을 했죠. 예. 사실 뭐 선거 끝나고 그 당이 갔던 길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 지선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국민들께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권 이렇게 저희 당으로서 늘 어려웠던 지역에 단체장도 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못 냈다 하더라도 그 도의원 수가 같아요. 예. 같고 그다음에 또 기초단체장이 우리 당이 더 많아요. 그런 이제 예전에는 그 기초단체장이 우리 당이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 지형도를 바꿨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동시에 경기도 지사를 못 가지고 온 거는 저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. 뭐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 좀
그러니까 인물을 공천할 때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이제 뭐 저 성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김동연. 네, 김동연 이제 지사님은 이제 커리어가 화려하죠, 사실 많이 하고. 네.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대변인을 거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했어요. KT의 상무로 일하셨고.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김동연 지사님만큼은 아니니까 인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.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 그 개항 의뢰 공천할 때 이재명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지사에 대적하는 인물로 우리 당에서 낸 윤영선 후보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25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사시던 분을 공천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김동연 지사하고 대비되는 인물로 우리는 신선한 여성의 능력 있는 을 공천한 거는 저는 인물에 딸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전혀 새로운 그 방향으로 눈길을 돌려서 저희는 공천했다고.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이제까지 우리가 지방선거가 생기고 지금 제8회 지방선거잖아요. 8회 지방선거인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여성 광역단체장이 안 나왔어요. 그렇죠. 한 명도 없었어요. 저 역사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. 경북도 지사로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얘기들이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안마평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만약에 두 사람이 붙었으면 어땠을까? 뭐 정치에서 그런 얘기 저도 듣고 두 분이 이제 인물론으로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지가 있지만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왔으면 과연 우리가 잘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. 저는. 그리고 이게 선거라는 거는 이게 후보가 너무 비슷한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 조금 색이나 결이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저는 유권자로서 훨씬 더 재밌는 선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그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계속 주말에 내려가시고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?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? 건강관리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뭐 좀 운동도 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. 그래서 이제 짬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데요. 그게 사실 저희는 밥 먹는 것도 정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점심 약속, 대부분 점심 약속 기자들하고 오고요. 저녁 약속은 또 기자들일 경우도 있고, 또 우리 의원님들인 경우도 있고, 또 외부 인사들인 경우도 있고, 이렇다 보니까,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면 보통 저녁에 집이 10시 돼야지 들어가요. 9시에서 10시에 들어가니까, 그때 들어가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완전히 지쳐서. 그리고 아침에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. 아침형 인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만 있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아이들도 이미 다 거의 이제 스스로 독립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작고 또 제가 아니라도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제 저희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외에 정치적 활동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제의 행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사회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. 그것을 했을 때 제일 즐겁고 행복하거든요.